이번 편에서는 애드브릭스가 제공하는 프로드 킬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앱 광고 환경에서 발생하는 프로드, 즉 사기 광고 트래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이 각각의 프로드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드프로드에 대한 정의입니다. 애드브릭스는 애드프로드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광고의 기술적, 정책적 약점을 공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애드프로드로 인한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직간접적인 비용 낭비를 초래합니다. 직접적인 비용 낭비란 광고 비용의 낭비입니다. 애드프로드로 인해 정당하지 못한 광고 결과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간접적인 비용 낭비란 바로 그로스 마케터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입니다. 애드프로드가 발생하면 매체사와의 정산이 필요한 월말 혹은 월 초에 디덕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정산하지 않을 광고 성과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작업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왜곡입니다. 유료 광고 채널의 로아스나 컨버전율 같은 성과 지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왜곡의 결과로 오가닉 채널의 분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분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왜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분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깨끗하지 못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드프로드에 대응하기 위한 애드브릭스의 기술적, 정책적 방어 체계가 바로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격 방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인 것이죠. 공격은 애드터치와 인스톨 사이에서, 그리고 인스톨 후 인앱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각 구간에서의 공격과 방어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 광고 환경에서 발생하는 애드프로드의 유형과 그 각각의 유형을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5가지 공격 유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각각의 공격 유형을 방어하기 위한 12가지 방어 방법을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제공을 합니다. 이 각각의 공격 방법과 그 방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가지 방어 방법 중에 프로드 킬체인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기본 제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 SDK 스푸핑을 방어하는 다이나믹 스크립키 기능과 클릭 인젝션 원천 방지 기능은 프로드 킬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애드브릭스의 최신 SDK 버전만 탑재가 되어 있다면 기본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SDK 스푸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K 스푸핑은 앞서 말씀드렸던 표에서와 같이 앱 오픈 이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앱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구매나 회원 가입, 로그인 등과 같은 광고 성과를 위장해서 발생시키는 공격 방법입니다. SDK 스푸핑은 어트리뷰션 툴의 SDK와 어트리뷰션 툴의 서버 사이에 발생하는 통신 규약을 해킹한 후에 해킹한 결과를 허위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여 광고 성과를 위장을 하게 됩니다. SDK를 직접 공격해서 해킹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 이벤트, 가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실제 인앱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교묘하고 어트리뷰션 툴의 SDK를 직접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입니다. 애드브릭스는 우선 다이나믹 스크립키라는 기능으로 애드 스푸핑을 방어를 합니다. 애드브릭스의 SDK와 서버가 주고받는 이 통신 규약에 사용되는 비밀키를 불규칙하게 변경해서
가짜 이벤트가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키를 계속 변경함으로써 보안 규칙에 맞지 않는 이벤트는 애드 프로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다이나믹스 클리키 기능은 프로드 킬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에드브릭스의 SDK가 최신 버전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기능입니다. 에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SDK 스푸핑을 방어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은 이벤트 유효성 검증입니다. 에드브릭스 SDK가 고객사로부터 특정 이벤트, 즉 구매, 회원 가입과 같은 광고 KPI 이벤트를 전달받을 때 그 유효성을 고객사로부터 직접 인증받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동작합니다. 고객사 앱이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면 에드브릭스는 고객사 서버에 직접 물어봅니다. 이 이벤트가, 이 구매가, 이 회원 가입이 고객사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사 서버는 에드브릭스와 약속된 방식에 의해서 그 이벤트는 유효한 것이, 즉 정상적인 것이 맞다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에드브릭스는 해당 이벤트를 유효한 이벤트로 판단을 합니다. 고객사 서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고 신호를 주면 에드브릭스는 해당 이벤트에 프로드 이벤트라는 낙인을 찍고 프로드 킬체인 대시보드에 표시합니다. 이벤트 유효성 검증 기능은 에드브릭스와 고객사 사이에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SDK 스푸핑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클릭 인젝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인젝션은 가장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어트리뷰션 툴은 마지막 애드 터치를 기준으로 특정 매체로부터의 앱 실행 성과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한 사기 방법이 바로 프로드 인젝션입니다. 즉, 앱 실행 전 마지막 애드 터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클릭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0.001초라도 뒤늦게 마지막 애드 터치를 차지한 사기 클릭이 성과를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클릭 인젝션이 일어나면 CTIT, 즉 클릭으로부터 앱 설치와 실행까지 소요되는 시간, 다시 말해 클릭 투 인스톨 타임이 매우 짧게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CTIT가 1초로 측정되었다면 광고를 클릭하고 마켓으로 이동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되고 설치된 앱을 실행하기까지 1초가 걸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에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클릭 인젝션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은 특정 CTIT 구간을 어트리뷰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TIT 룰을 10초 이하로 설정했다면 7초를 기록하여 유입된 결과는 모두 애드 프로드, 즉 광고 사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앱의 용량이나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특정 앱의 CTIT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앱의 평균 CTIT를 확인하고 CTIT 룰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에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클릭 인젝션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클릭 인젝션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애드 프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앱 설치 시작 시점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드 터치가 앱 설치 시작 시점보다 이후에 발생한다면, 즉 앱 설치가 시작된 이후에 광고 클릭이 일어난다면 에드브릭스는 해당 클릭을 무시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앱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광고 클릭은 광고 사기로 간주해서 어트리뷰션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클릭 인젝션 원천 방어 기능은 별도의 설정 없이도 에드브릭스 SDK에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 스패밍은 앱 실행 전에 클릭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허위 클릭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올가닉 인스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클릭 인젝션이 인스톨을 직접 사냥하는 방식이라면 클릭 스패밍은 덫을 여기저기 놓고 사냥감, 즉 인스톨이 얻어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클릭 스패밍은 클릭에서 앱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 즉 CTIT가 불규칙하거나 매우 긴 특징 패턴을 보입니다. 클릭 스패밍의 목적이 올가닉 인스톨이 발생할 때까지 클릭을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은 유효하게 인정할 클릭수의 상한, 즉 캐핑을 두는 방식으로 클릭 스패밍을 방어합니다. 디바이스 컴플리트는 애드 터치를 발생시킨 디바이스 정보와 앱을 실행시킨 디바이스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클릭은 한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설치는 인도에서 되었다던가, 클릭은 최신 기종의 모델에서 발생했는데 해상도가 이상하게도 300x300이라던가 하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이는 명확하게 광고 사기로, 애드 프로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디바이스 컴플리트를 방어하는 방법은 그 공격만큼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애드 터치를 발생시킨 디바이스 정보와 설치가 발생된 디바이스의 모델명 혹은 OS 버전, 지역 정보, 해상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애드 프로드로 간주하여 어트리뷰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트래픽 컴플리트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유저 획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우리는 한국 지역에만 광고를 라이브했는데 한국 외 지역에서 유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트래픽이 광고 단가를 맞추거나 낮은 가격의 신규 유입 결과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애드 프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이 트래픽 컴플리트를 방어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입되는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 플랫폼, OS 버전, 모델명 등을 통해서만 유입된 결과를 어트리뷰션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심되는 애드 아이디, 서브 퍼블리셔, IP 주소를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 에셋에 직접 등록하여 어트리뷰션에서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광고를 운영하며 직접 축적한 결과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고, 애드브릭스가 제공하는 서드파티 블랙리스트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애드브릭스의 프로드 킬체인은 애드 캠페인이라는 단위별로 프로드 룰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타게팅 캠페인과 신규 유입 캠페인의 프로드 룰, 혹은 한국 지역 캠페인의 프로드 룰과 한국 외 지역 캠페인의 프로드 룰을 완전하게 다르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즉, 캠페인 성격에 따라 알맞은 프로드 룰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드 킬체인 설정에 따라 애드 프로드로 판정된 어트리뷰션이 있다면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설정에 따라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드로 판정된 결과를 어트리뷰션에서 제외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저희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드로 판정된 결과를 어트리뷰션에 포함하고 매체사로의 포스트백은 전송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드로 판정된 결과를 어트리뷰션에 포함하고 포스트백은 발송하지만 해당 어트리뷰션이 왜 프로드로 판정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스트백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드로 판정된 결과를 어트리뷰션에 포함하고 포스트백 또한 프로드 사유를 포함하여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각 방법을 각 운영 특성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옵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드 킬체인에 따라 애드 프로드로 판정된 결과물들은 캠페인별 혹은 광고 채널별로 내가 원하는 관점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애드 프로드 현황을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및 리포트 환경을 제공합니다.